한 노인이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이 사은품 인형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하나 받을 수 있겠소? 여직원이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아무나 못 받아요. 옆 직원이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번호표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은행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야, 김 실장 좀 바꿔. 그날 오후 그 은행 본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지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만수 61살이었습니다. 만수는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만수가 7살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밭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공부는 무슨 공부냐? 입에 풀칠이 먼저다. 만수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15살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로 왔습니다. 만수는 영등포의 한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쇠를 깎고 밤에는 공장 구석에서 잤습니다. 17살 때 프레스에 왼손이 끼었습니다. 왼손 검지 2마디가 그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어도 일은 한다. 만수는 사흘 쉬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20살에 모은 돈으로 작은 부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만수는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2시에 마지막 거래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5년 만에 직원 셋을 두는 가게로 키웠습니다. 30살에 가게를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40살에 직원이 50명을 넘었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점퍼 한 벌로 사계절을 났습니다. 점심은 늘 시장 국밥집에서 해결했습니다. 돈은 자랑하라고 버는 게 아니야. 그게 만수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날 만수는 손녀에게 줄 적금 통장을 만들러 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만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 여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여직원은 만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적금 하나 들려고 왔소. 얼마씩 넣으시게요? 한 달에 10만 원씩. 여직원이 짧게 한숨을 쉬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잘린 왼손 대신 오른손으로 서류를 채웠습니다. 서류를 쓰는 동안 만수는 벽에 안내문을 봤습니다. 신규 고객에게 곰 인형을 준다는 안내였습니다. 만수의 손녀는 곰 인형을 모으는 7살 아이였습니다. 저 곰 인형 하나 받을 수 있소? 여직원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수 고객만 드려요. 10만 원 적금은 안 돼요, 어르신. 뒤에 줄 선 손님 여럿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토? 알겠소. 만수는 짧게 답하고 서류를 마저 썼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10만 원의 사은품 달래, 사은품. 두 직원이 만수 쪽을 흘끔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안쪽 사무실에서 지점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점장의 이름은 박철호, 48살이었습니다. 박철호는 기름 바른 머리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이 지점에서 실적표를 매일 점검했습니다. 박철호는 거래액이 큰 고객의 이름만 외우고 다녔습니다. 무슨 일이야? 10만 원 적금인데 사은품 달라셔서요. 박철호가 만수를 한번 훑어보고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사은품은 큰 고객한테나 드리는 겁니다. 박철호가 직원에게 다음 손님을 받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줄만 길어져. 그 말은 대기 손님들에게 그대로 들렸습니다. 만수는 무릎이 검은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손녀가 그려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부자 되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어. 옆 직원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의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진상이라. 만수는 그 말을 입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만수가 서류를 창구에 올려놓고 물었습니다. 여기 지점장이 누구요? 제가 박철호 지점장입니다만. 박철호. 만수가 그 이름을 천천히 한번 따라 읽었습니다. 기억해두겠소. 박철호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네네. 기억하세요, 어르신. 만수는 작성한 적금 서류를 그대로 두고 일어섰습니다. 만수가 출입문을 나설 때 직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만수는 은행 간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만수는 길가에 서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그 지점에 우리 돈 얼마나 있나? 주거래로 3천억 정도 됩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에 전부 빼. 전부요? 거기 난리 날 텐데요. 그러라고 빼는 거야. 만수는 전화를 끊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수는 손녀에게 줄 곰 인형을 시장에서 직접 샀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좋아하겠구먼. 그날 오후 본사 자금팀이 인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임원실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만수가 처음부터 회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수는 49살에 모든 것을 한번 잃었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수에게는 정태식이라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만수가 10년 넘게 믿어온 친구였습니다. 형, 우리 공장 2배로 키웁시다. 빚은 무서운 거야, 태식아. 요즘 누가 빚 무서워해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만수는 대출 서류에 오른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수는 거액을 대출받아 공장 부지를 늘렸습니다. 새 설비를 들이고 직원을 30명 더 뽑았습니다. 확장 공사가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태식이 회사 운영 자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정태식은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형, 미안해요. 찾지 마세요. 만수는 거래처 대금과 직원 월급을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만수는 2달 만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줬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직원이 떠난 날 만수는 빈 공장에 남았습니다. 만수는 꺼진 기계 사이를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은행이 공장을 압류했습니다. 만수는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겼습니다. 만수의 아내는 그 무렵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망쳤소. 당신 탓 아니에요. 같이 견뎌요. 만수는 아내와 함께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겼습니다. 방 천장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만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오전에는 공사장에서 벽돌과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만수는 하루 평균 3시간을 잤습니다. 영감님, 나이도 있는데 살살하세요. 공사장 반장이 만수의 일을 줄이고 일당을 깎았습니다. 만수는 깎인 일당에도 작업장에 계속 나갔습니다. 만수는 잘린 왼손 검지 때문에 장갑이 자주 미끄러졌습니다.
만수는 손바닥이 터진 채로 벽돌을 쌓았습니다. 겨울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오던 길이었습니다. 만수는 빙판에 미끄러져 보도블록에 주저앉았습니다. 술 취했나 보네. 지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쳤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 일어섰습니다. 아내의 병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고 비용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만수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거래 기록이 남아있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만수는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라 대출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아내가 죽어가오. 그때 지점장이 나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 받아주면 안 돼. 만수는 빈손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만수는 친척 5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하다. 5명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수는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외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만수는 결국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겨울 아내가 단칸방에서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만수는 아내의 장례를 혼자 치렀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끝내 부고를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 만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시장통의 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인 할머니가 만수의 행색을 한참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얹어 국밥을 냈습니다. 천천히 들어요. 천천히. 만수가 돈을 꺼내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오늘은 돈 안 받아. 왜 나한테 이러시오? 얼굴 보면 알아. 오늘 많이 힘들었구먼.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떡을 담아 만수에게 쥐어줬습니다. 나도 옛날에 밥 한 끼로 살아났어. 받은 건 갚는 거야. 그게 사람이지. 만수는 떡 봉지를 들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만수는 그날 밤 다시 일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만남이 만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만수가 공사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만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강만수 맞지? 누구시오? 나 그냥 고철 줍는 늙은이야. 노인의 이름은 한봉출, 만수보다 10살 위였습니다. 봉출은 만수의 이름과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철 만지는 일 한번 해볼 텐가? 됐소. 알아서 살겠소. 만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네 쇠 잘 안다며. 쇠 만지는 일이야. 만수는 그 말에 멈춰서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쇠라고 했소? 만수는 결국 봉출을 따라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봉출의 고물상에는 트럭 한 대와 쇠더미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날부터 고철 분류 일을 맡았습니다. 만수는 쇠를 만져보고 종류와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이건 특수강이요. 고철값 받으면 손해요. 자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평생 쇠밥 먹었소. 봉출은 만수가 골라낸 쇠를 제값에 따로 팔았습니다. 고물상 매출이 한 달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자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만수는 직접 인근 공장들을 돌며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공장이 만수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또 왔소? 우리 거래처 있다니까. 만수는 같은 공장을 비가 와도 매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값 쳐드리겠소. 딱 한 번만 믿어보시오.
석 달 만에 거래처가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제대로 동업 한번 합시다. 만수는 봉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장 규모로 커졌습니다. 봉출에게 가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방문객들은 봉출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회장님이라니. 무슨 회장이요? 아, 옛날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야. 어느 날 검은 승용차 2대가 고물상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봉출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만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누군지 알면 자네 깜짝 놀랄걸. 마침 봉출이 끼어드는 바람에 말이 끊겼습니다. 한 번은 봉출이 사흘간 연락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봉출은 비싼 정장 차림으로 고물상에 돌아왔습니다. 형님, 그 옷은 뭐요? 빌린 거야, 빌린 거. 신경 쓰지 마. 만수는 의심을 품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동업 3년 만에 만수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같은 해 외국에 있던 아들이 만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은 이제야 알았어요.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아들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의 딸을 낳았습니다. 만수에게 손녀가 생겼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보러 매주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손녀는 자라며 곰 인형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곰돌이 또 사줘? 그래. 우리 강아지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마. 손녀는 만수에게 부자 되라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할아버지 부자 되세요. 만수는 그 그림을 코팅해 늘 비닐봉지에 넣고 다녔습니다. 만수의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 봉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출이 만수를 지역 기업인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같이 가자. 자네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행사장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봉출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성그룹 한봉출 회장님이십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형님이 대성그룹 회장이었소? 이제 알았나? 왜 숨기셨소? 돈 보고 오는 사람 말고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나도 젊을 땐 빈손이었거든. 받은 걸 갖고 싶었지. 봉출이 만수에게 그룹 사업의 절반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릇은 내가 봤어. 자네만 한 사람 없어. 만수는 특수강 사업 부문을 책임졌습니다. 만수가 맡은 부문의 매출이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만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새로 키웠습니다. 재활용 사업이 그룹의 새 수익원이 됐습니다. 만수는 직원들의 월급을 한 번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명절마다 직원 집에 선물을 직접 보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만수가 동업 5년째에 봉출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만수야, 이제 다 자네 거다. 형님, 그런 말 마시오. 일어나셔야 하지. 봉출은 자식이 없어 만수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봉출이 세상을 떠나고 만수가 회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만수의 나이는 57이었습니다. 만수는 회장이 된 뒤로도 점퍼와 국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국밥집 할머니를 찾아가 큰 식당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국밥 한 그릇 덕에 살았소. 만수는 손녀가 자라는 동안 그룹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회장 취임 후 다시 4년이 흘러 만수는 61살이 됐습니다. 그 사이 손녀는 7살이 됐습니다. 61살의 만수가 손녀의 적금 통장을 만들러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박철호 지점장의 은행이었습니다. 만수는 그곳에서 사은품을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만수는 그날 본사에 3천억 인출을 지시했습니다. 본사 자금팀이 그날 오후 인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본사 임원실에서 거래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3천억 빠지는 지점이 어디야? 박철호 지점장 지점입니다. 본사는 그날 저녁 지역 본부에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본부장이 밤늦게 비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행장에게까지 사안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호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점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지역 본부장이 박철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지점장,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요, 본부장님? 대성그룹 3천억이 너희 지점에서 빠진다고. 네, 3천억이요? 박철호는 그제야 사태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박철호는 대성그룹 회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새파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지점장님, 어제 그 사은품 할아버지요. 그분이 대성그룹 회장이래요. 뭐라고? 박철호는 만수가 지점 이름을 묻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해두겠소. 노인의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본사 자금팀 직원들이 인출을 위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창구에서 실제로 인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점의 예치금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철호는 인출을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박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는 회장실에서 박철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수는 박철호 일행을 회장실로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철호가 지역 본부장, 여직원과 함께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50층 회장실의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박철호는 점퍼 차림으로 앉은 만수를 알아봤습니다. 회 회장님, 만수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오. 세 사람은 만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수는 비서에게 자료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비서가 전날 지점 거래 기록을 출력해 왔습니다. 만수는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좋은 사무실이지요? 네네. 정말 멋집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군.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냐고. 박철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만수는 전날 작성한 적금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제 내가 그 지점에서 쓴 서류요. 만수는 사은품 거절 과정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10만 원은 안 된다고 했지. 피식 웃으면서 여직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은품은 우수 고객만 준다고. 큰 소리로 지점장 자네는 구멍가게 운운했고 진상이라는 말도 똑똑히 들었소.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화난 게 3천억 때문인 줄 아시오? 20년 전에도 나는 같은 은행에서 쫓겨났소. 아내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서 그 거절을 듣고 그해 겨울에 아내가 죽었소. 세 사람은 만수가 제시한 기록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역 본부장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흑흑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처분만은 막아주십시오. 제가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만수에게 인출 완료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3천억 전액 인출 완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의 주거래 계좌 잔액은 이미 0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인출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더 굳었습니다. 만수는 무릎 위 비닐봉지에서 손녀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제 왜 그 은행에 갔는지 아시오? 박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 줄 적금 통장 만들러 갔소. 손녀가 곰 인형을 좋아해서 그 곰 인형 하나 받으려고 했던 거요.
그게 당신들한텐 그렇게 우스웠소? 세 사람은 사은품의 사연을 듣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뺀 3천억은 되돌리지 않겠소. 박철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소. 3가지요. 첫째, 박 지점장. 한 달간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하시오. 진짜 어른을 어떻게 모시는지 배우란 말이요.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둘째, 그 곰 인형. 우리 손녀한테 직접 전하고 사과하시오. 여직원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앞으로 돈 적은 손님일수록 더 귀하게 모시시오. 그게 진짜 은행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3가지 다 지키면 거래는 절반만 다시 트겠소. 만수는 손녀의 그림을 다시 봉지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들 가시오. 만수는 그 길로 시장에 들러 손녀의 곰 인형을 샀습니다. 박철호는 한 달간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박철호는 봉사 기간이 끝난 뒤에도 매주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박철호는 거래액이 적은 고객을 먼저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은 노인 고객 전용 상담 창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직원은 만수의 손녀를 찾아가 곰 인형을 전했습니다. 꼬마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언니. 만수는 새 조건이 이행된 뒤 지점과 거래를 일부 재개했습니다. 만수는 새 거래액을 약속대로 절반으로 묶었습니다. 만수는 회장이 된 뒤에도 점퍼와 국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데리고 자주 국밥집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소. 만수는 손녀의 적금 통장을 결국 다른 지점에서 만들었습니다. 만수는 그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을 직접 넣었습니다. 오늘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어떤 사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에는 강만수 회장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박철호 지점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